녹화를 하고 보니까 앞서 지금 기본권 한 개가 한 30분 됐고요. 수업 시간이 지금 이거는 1시간이 거의 다 1시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1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뭐 굳이 뭐 더 할 생각은 없고요. 요거를 이제 반반으로 해서 총 세 강의로 이번 주는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제물 간단한 거 과제 제출방에 있고요. 과제물은 한 가지만 낼 거예요. 간단히 할 수 있는 건데 출석 체크 이제 많이 하고 하다 보면은 그 의외로 과제 제출, 수업은 다 들었는데 과제 제출 안 한 학생들이 많아. 그래서 몇 번 또 메시지 보내고 했었는데, 자, 과제 제출 좀 잘, 거기까지 여기 세세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자, 교과서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 보면서 46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뭐를 뽑아요? 구성해요? 의회를 구성했죠. 의회. 가장 많은 의원을 낸 다수당의 당수가 그러니까는 대표가 수상이 돼요. 자, 왼쪽에 수상이 뭔 말이에요? 왜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어요? 이쪽에서는 수상이라고 부르죠.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고. 왼쪽에 나와 있듯이 내각의 최고 책임자를 가리키는 말로 국가에 따라서 총리라고도 불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영국의 총리, 또 일본 총리 뭐 이렇게 불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수상이 되어서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 그래서 수상이 강요를 뽑아서 내각을 행정부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즉 의회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지만 내각은 별도의 선거를 치러요, 안 치러요? 안 치르지, 그지? 누가 구성해? 다수당에서 수상 대표가 구성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뭐였죠? 정치적 책임, 그치? 얘는 얘한테 지고 얘는 얘한테 지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 밑줄 보세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수상과 내각을 구성하는 강요가, 우리 또 강요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죠. 이쪽 말이에요. 이쪽 말. 그래서 왼쪽에 작은 글씨 보면 내각을 구성한 사람으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 우리나라의 장관이나 국무위원. 국무위원은 이제 장관 밑에 있는 여러 직책을 얘기하고요. 자, 그렇게 구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강요라고 한다라는 거야. 강요라고.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밑줄 쭉 긋고 겸직의 동그라미 별표. 겸직 가능.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겸직이 가능하다. 겸직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의회는 밑줄 그으세요. 계속. 이건 굉장히 중요해. 다 전부 다 내용이.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해서 내각의 총사퇴를 결정할 수 있어요. 총사퇴란 건 뭐야? 그냥 사표내 이런 거잖아. 그렇지? 하지마.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의회가 불신임권을 갖고 있다.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해서 아예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쪽에 그러면 해산됐으면 어떻게 돼? 다시 뽑아야지. 총선거 해야지. 그지? 총선거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두 가지. 불신임, 의회 해산권. 항상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만 볼게요. 내각은 또한 통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과정에도 참여해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자, 아까 얘기했었지, 여기. 그죠? 어디 갔죠? 법률안 제안. 즉, 이걸 다른 말로 법률안 제출권. 권이 있다, 없다? 있다. 가끔 학생들 보면은, 있냐, 없냐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러고. 가끔은 막, 있다, 없어요. 야, 있다, 없으니까 그 노래잖아. 그거는. 그런 건 없죠. 있다, 없으니까 이런 건 없어. 있다, 없는 거는 또 다른 때 뭐 하나 있긴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전형적인 거 배운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자, 법률안을 어디에 제출할 수 있어요? 누가? 행정부가 입법부에 이런 법 좀 만들어줘. 제안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 밑줄 그시고요. 법률안 제출권. 자, 이처럼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협조하며 책임을 지는 밑줄 박스 동그라미 별표 권력 융합적 성격을 가진다. 권력 융합적 성격. 자, 하지만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그러면은 여기는 권력 융합적이니까 권력 분립이 둘 사이에 안 돼 있다 하게 되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땡 틀린 거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닙니다. 권력 분립이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 융합적 성격을 띤 권력 분립의 정부 형태지 권력 분립이 안 된 건 아니야. 여기 있잖아. 권력 분립 됐잖아. 그치? 권력 분립 됐어. 다만 얘에 비해서 훨씬 더 권력 융합적 성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좀 중요한 얘기가 이제 하나 나올 건데요. 쭉 읽어가 봅시다. 이처럼 의원 내각제는 의회와 내각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고 왜 효율적일까요?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지난 20대 국회 때 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행정부에서 뭐 하려고 하면은 뭐가 통과가 잘 안 돼. 맨날 싸우고 막 그랬었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왜? 자기 한 집안이야. 한 집안.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어. 따라서 빨리빨리 막 그렇게 막 반대에 부딪히고 해서 뭐 오랜 시간을 끌고 이런 거 없겠죠. 그렇죠? 효율적으로 국정의 운영이 가능하겠고요. 자,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민감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무슨 말일까?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거와 좀 비교를 해야겠는데요. 한 번 선거를 했어요. 임기가 보장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탄핵되고 뭐 그러지 않는 이상 5년간 보장되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고 또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4년 동안 보장되죠. 국회의원직. 특별히 형법상 아주 큰 문제가 있다든지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든지 국민 소환제가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대해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아놓고서 야, 쟤 마음에 안 들어, 쟤 이상해, 저 선거 전이랑 선거 후의 모습이 너무 달라, 180도 변했어, 쟤 그만두게 해야지. 안 돼요, 그거. 4년 동안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일 내가 4년만 하고 나 정치 떠날 거거든, 내 마음대로 할래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즉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보다 덜 민감할 수가 있는 거겠죠. 보다 덜. 자, 여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입법부는 얘에 대해서 책임지고 얘는 얘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했었죠. 그죠? 결국에 입법부는 누구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 대해서 지니까 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국민 눈치를 보는데 영 여론이 안 좋아. 정말 안 좋아. 다음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패배하겠어. 선거에서 패배하겠어. 그러면은 거기에 민감하게 언제든지 내각을 불신임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런 측면에서 언제든지 불신임권을 발동해서 교체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보다 더 민감하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다수당이 의회를 독점할 경우에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고, 그렇죠. 특히나 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여대 야소, 여소 야대, 여당이 크고 야당이 작고
여당이 작고 야당이 크고 이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수당에서 여당이 뭐예요? 먼저 여당이 여당 집권당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집권당 현재 따라서 행정부의 수상의 당적이 A 정당이 되겠죠. 요 다수당. 그러면은 어느 요 다수당 A라는 정당에서 나왔다고 봅시다. A라는 수상 A 다수당에서 그러면은 여당이 어느 당이에요? A 정당이 여당이 되는 거예요. 총리를 배출했으니까 행정부를 배출했으니까. 자 이쪽도 볼까요? A 정당이 있고 B 정당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어디 정당 출신이냐면 역시 A 정당 출신이야. A 정당 출신. 그러면은 지금 여당이 어느 정당이 되는 겁니까? 여당이 A 정당이 되는 것이죠. A 정당이. B 정당이 야당이 되는 거고, 야당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총리를 배출한 정당 외의 정당들이 야당이 되는 거겠지. 그렇지? 자, 근데 만일 이 A 정당이 과반의 의석을 넘었어. 절반의 의석을 넘었어. 혹은 뭐 그 이상이야.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역구 플러스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까지만 보게 되면은 180석을 했어요. 그죠? 180석. 그러니까 과반을 훌쩍 넘겼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법안을 통과시킬 때 절반이 있으면은 통과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죠? 절반. 그러니까는 만일 그렇게 절반 이상의 다수당이 여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면 우리는 여당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여대. 그리고 야당이 작다. 야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벌어질 상황은 21대 국회는 뭐겠어요? 여대 야소야 아니면 여소 야대야? 민주당만으로 180석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다 합쳐도 더 많아요. 민주당이. 그렇죠? 그래서 여대, 왜냐면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니까 여대 야소 정국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대 야소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다수당의 횡포, 즉 A 정당의 횡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러한 서로의 견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짝짝꿍이 너무 잘 맞아. 그치? 예. 너무 한 집안이야. 우리는 형제야, 형제. 우리는 한 식구, 한 가족. 그러다 보니까 이 의회와 행정부가 의견이 꽉 너무 맞아버리면은 도대체 견제할 그게 없어요. 장치가 없어. 그러니까 횡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다수당 횡포. 따라서 정리합시다. 이쪽에서 사실 뭐 이거야 뭐 상식적인 겁니다. 이게 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쪽에서 마찬가지고. 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황이죠. 자, 여당은 항상 수상은 항상 여당이지. 당연하지. 그지? 제 1당에서 1등한 정당에서 배출했으니까.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A, B, C, D 정당이 있다고 칩시다. 자, A, B, C, D가 있는데 총 100명 중에서 퍼센티지로 할까? 100%? 얘는 30% 나왔고요. 얘는 28. 그리고 얘는 계산이 안 되네 갑자기. 갑자기 계산이 안 돼.
25, 25, 그러면은 20. 자, 이렇게 나왔다고 보자. 이렇게 나왔다고 보자. 그러면은 총리 수상은 어디서 나와요? 제1당이 어디야? 제1당. 얘가 제1당이 돼요. 제1당. 그렇지? 얘가 제1당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수상이 나와. 수상. 총리. 근데 지금 과반을 안 넘지. 만일 나머지 정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얘 타도 외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그죠? 어떻게 복잡해? 자, 군소 정당이 난립할 경우 국정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진짜 뭐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다음 거 밑줄 그읍시다.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자, 밑줄 그어 다시. 자,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요거 예.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과반이 안 돼. 지금 과반이 안 돼. 지금 이 경우는 넘었다는 얘기야. A, B, C, D에서 얘가 60, 20, 10, 뭐 이렇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혼자서도 다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거 도대체 견제하기가 어려워. 다 힘을 합쳐도 40%밖에 안 돼. 이 상황이 있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지, 그렇지?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연립 내각을 구성합니다. 연립 내각을. 그래서 정치적 뭐 지향점이나 뭐 색깔이 좀 다르더라도 서로 힘을 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자민당과 공민당이었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둘이 같이 지금 연립정부 이렇게 구성해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얘가 B 정당과 서로 연립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지. 같이 내각. 그래서 B 정당 의원도 뭐 여기 국방 무슨 장관, 뭐 외교부 장관으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연립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소야대까지 했고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 좀 더 설명하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 몇 가지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7페이지. 자, 대통령제는 미국의 독립혁명 과정에서 탄생한 정부로 의회 다수당에서 수상을 지명하는 의원 내각제와 달리 선거를 통해서 별도 선출한다. 그렇죠? 자, 각각 선출합니다. 각각. 즉 의회를 통해서 행정부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의회와 독립하여 선출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 자, 밑줄 긋고요. 대통령이 행정부 구성. 자, 그 다음도 계속 밑줄 그으세요. 이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는 엄격하게 권력 분립이 돼 있어요. 엄격하게. 남의 집이야, 옆집이야, 전혀 상관없는 옆집. 자, 그렇게 해서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고요. 이러한 관계에 따라 입법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행정부가 간섭할 게 전혀 없어. 하면 안 돼. 그래서 입법부의 밑줄 그으세요. 법률 제안을 할 수 없다. 자, 있다 없다? 없어. 자, 따라서 법률 제안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쓰면은 법률안 제안권 있어 없어? 없다. 자, 누구의? 대통령의 법률안 제안권이 없다. 없다. 근데 이따가 배우게 되면은 우리나라 거에서는 있을까 없을까? 우리나라 거에서는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가 4.19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제 하야하고 잠깐 1년 동안 내각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먼저 이거를 갖다가 똑부러지게 배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에서 우리나라 거 가지고도 막 섞어서 내거든요. 그때 안 헷갈려. 그래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은근히 어려운 게 얘 두 개만 딱 있으면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두 개를 짬뽕시킨 스타일의, 이원 집정부제라는 것도 있거든. 두 개를 혼합시킨.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제면서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먼저는 어떤 게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요소인지 대통령제 요소인지 제대로 완전히 이해하고 외워놓지 않으면 시험 문제에서 한 번만 꼬아놔도 틀리기 쉽다라는 거. 그렇죠? 자,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47페이지. 그래서 법률안은 제한할 수 없고요. 다만 의회가 제정한, 밑줄 보세요.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를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거부권이 있다. 즉, 법 다 만들어서 했는데 대통령이 한 방에 퉁 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끝이야. 물론 완전히 끝은 아닙니다.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었죠. 그래서 제정이 됐는데 그걸 거부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 법을 가지고 다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3분의 2의 찬성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대통령도 거부를 못해요. 3분의 2의 찬성.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수죠. 3분의 2면은, 그치? 압도적인 지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라는 거. 자, 그건 뭐 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우리가 계속 진행하면서 정치 파트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또한 의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의 주요 인사에 대해서 주요 인사라고 돼 있어요. 그죠? 주요 인사. 누굴까요? 장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관. 뭐 우리나라 뭐 국방부 장관, 무슨 장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또 국무총리까지. 국무총리까지 뭐 이렇게. 자, 그렇게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임명 동의권이 있고요. 임명 동의권. 그래서 흔히 보는 우리 광경이 뭐냐면 어느 장관 임명할 때 국회에서 뭐 해요? 국회의원들 막 물어보죠. 당신 뭐 위장 전입했던 거 아니야? 당신 부동산이 왜 이상해? 냄새나? 막 이러면서, 그지? 예, 청문회 하잖아. 청문회. 예, 청문회 절차를 거치죠. 그렇죠? 그래서 임명 동의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에 대한, 이건 이제 따로 프린트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주요 인사,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동의해줘야 되고, 나온 김에 한번 더 얘기할게요. 대통령은 각 부장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해서 뭐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임명권도 맞는 말이야. 임명도. 하지만 보통 임면권이라고 얘기해요. 임명권. 네, 임명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임명과 파면을 얘기합니다. 임명, 파면. 즉, 정말 무슨 장관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파면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국회가 동의하게 되면은 누구 이름으로 임명을 해? 대통령 이름으로 임명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합쳐서 임명권. 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죠. 그렇죠? 최고 꼭대기야. 행정부. 국가 원수이면서,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합친 정부, 국가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행정부를 책임을 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이 있어. 즉 지위가 두 개야. 지위가 두 개라고 보시면 두 개인 거예요. 지위란 말이 또 이해가 안 가는 친구가 있으려나?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선생님, 선생님이잖아. 그죠? 그래서 1학년 7반 담임.
담임이라는 지위가 있고요. 또 한 집안에서는 가장이라는 지위가 있잖아, 그지? 그런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지위가 두 개다. 자,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자, 다시 책으로 할게요. 47페이지. 외울 게 많지? 자,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여기서 고위공직자라는 건 뭐냐면, 이제 지금 이러한 주요 인사들인 거야. 자, 그들에 대한 탄핵 소추권이 있다. 탄핵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대통령 탄핵을 우리 한번 겪었기 때문에 지금 모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좀 기억하시라고 봅니다. 자,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이 탄핵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아니야. 주요 인사, 그러니까 장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요. 또 법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의외로 잘 모르는데 사법부의 법관도 독립된 국가기관이에요. 독립된 국가기관이야. 몇 번이나 얘기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사람 아니야. 문재인은 사람이지만 대통령은 사람이 아니고 행정기관이라고 했었잖아. 국가기관이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그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문재인이란 사람이 있듯이 어떤 특정 법관을 운영하는 A라는 사람이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법관의 지위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판결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영 이상해 이상하게 판결하고 막 뇌물 먹고 뇌물 받고 판결하고 막 등등등등등등 이런 게 있다. 탄핵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역시 법관도. 좀 이따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빠졌어. 입법부 행정부만 하는데 누가 서운할까? 사법부. 좀 서운하겠지, 그치? 사법부는 왜 얘기가 없냐면은 사법부는 당연히 완전 독립돼 있어야 돼요. 사법부는, 그지? 사법부는 완전 독립. 완전 독립돼 있어야 돼, 완전. 그렇지 않으면은 큰일 나죠, 그죠? 어느 정권의 사법부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행정부 밑에 있는 국방부 이런 것처럼 사법부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는 민주주의가 깨지는 겁니다. 권력 분립이 깨지는 거고요. 따라서 사법부는 논외예요. 논할 게 없어. 원래부터 그냥 무조건 독립이기 때문에 정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었죠, 오늘. 자, 그래서 탄핵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내용도 계속 보겠어요.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독립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죠. 완전히 독립돼 있으니까 의회 영향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거든.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책임진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책임져요? 안 져. 그럴 필요 없어. 남남이야. 따라서 국민에 대해서만, 자기를 뽑아준 국민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진다. 자,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면 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독재 정치가 나타날 수 있고, 또 둘이 싸울 때 이거를 중재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끄러워져. 정말 시끄러워져. 자, 지금 얘기했듯이 만일, 자, 여대 야소 다시 한번 가봅시다. 좀 길죠, 오늘은. 자, 여대 야소 상황이 있고 여소야대 상황이 있어.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대통령을 소속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 되는 거야, 여당. 근데 이번 총선 결과 민주당만으로 180석이 됐죠. 그러면은 구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 이제 21대 국회부터는 여가 엄청 큰 거지, 그죠? 과반을 훌쩍 넘어버렸으니까 여당 단독으로. 그래서 여대가 되고 나머지 다 합쳐도 민주당보다 적어요. 야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여당과 그 소속 대통령이 서로 싸우지 않는 한 대통령 발목 잡으려고 할 일은 별로 없겠죠. 어지간해서, 그지? 그러니까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만일 반대 상황이 됐다고 쳐봅시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100석도 못했다고 칩시다. 100석도 못했다고. 그러면은 200석이 넘었겠죠. 야당이 다 합해서. 그러면은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태클을 걸어버린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지금 임기 말년 쪽으로 가면서 완전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그거까지 좀 기억해 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읽고 이제 정리할게요. 대통령제 정부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 국가들을 주로 채택했는데 의회 민주정부의 전통가 뭐 이건 읽어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두 그림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에서 빠진 거는 하원 상원 이 얘기가 빠졌죠. 그죠? 하원 상원.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하원을 뽑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보면 돼. 그러면서 이제 각각 기능이 있어. 하원에서 하는 기능이 있고 상원에서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거까지는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거까지 하원의 기능까지는 나오질 않고요. 지금 나온 내용 이만큼 있죠. 상당히 많은 양이 될 수도 있겠고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요거 여러분 계약하고 나면은 계약이래 그 등교 오프라인 등교하고 나면은 복습 몇 번 더 해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역시 다음 시간에는 두 개를 섞은 이원 집정부제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